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연천, 동두천, 포천 이런 경기 동북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투자를 갈아먹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장과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경기도 개발계획에서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매일매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오늘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0270-2077-6330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실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주도에 네. 제2공항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기까지도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던데 이 위험하죠.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주도 투자는 이제 한 6, 7년 전부터 원래 네. 그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얘기할 때부터 지상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는 그 시기부터 따지면 한 7, 8년 전에도 굉장히 투자가 네. 유치를 또 많이 했고 항상 늘 그래왔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잔잔하게 개발 투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 관광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 거의 반 우리나라 땅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그쵸. 거의 많이 다 팔려나가서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곳 중에 하나긴 하지만 개발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으로 한번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땅은 있는데 그 개발을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주도는 특성이 이제 네. 바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서 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규제 문제가 예, 아니라 규제 문제. 자연 환경의 그렇죠. 문제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은 옆에 다 개발되고 혼자서 남아 있어봤자 의미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제주 공항마저도 지금 이제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 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네. 안에 리스크들이 상당히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하나하나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주의할 점들이 많으니까 너무 막 그냥 묻지마까지 가서 하시는 건 네.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제주도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방금 신화선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옆집 아주머니가 여기 땅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손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화면으로 나가는 공지 이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기 강서구 연창동에 있는 네. 신동아 아파트 24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팔려고 보니까 요새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간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도 시점이 언젠가,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언젠가 매도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겨울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당혹스러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언제 매도 시점이 좋을지 한번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상담 감사합니다.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신동아 그 염창동에 있는 거, 예. 네,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고, 요거 지금 매입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하나고 주택 하나고 일단.
예. 예. 세금 문제는 없고요. 비과세 네. 문제고. 근데 지금 현재 평은 몇 평에 거주하세요? 24평이요. 24평. 이것을 팔고자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제 아기도 생기고 아, 넓게? 또 이제 하나 가질까 계획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조금 넓혀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매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사실상 25평 아파트들이 평당 한 1,000만 원대 하기 때문에 그냥 연식은 조금 95년식이지만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가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쫙 김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쪽도 이제 교육이 연결돼 갖고 잘 아시겠지만 거주를 근처에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아파트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교육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실입주 하시는데 조금 중점적인 그런 것들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네. 팔아가지고 30평대 올라가는 거는 요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는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예, 이 그냥 주변에서 팔고 그냥 그 30평대로 그냥 넓혀가는 거죠, 그냥. 예. 네. 네. 그래서 네. 이 매도 시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매도를 좋은 가격을 받고 팔 때 옆에 30평은 가격이 더 같이 많이 오르겠죠. 같은 지역대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근데 거 좀 받고 조금 덜 주고 사고 싶고 이러면은 이게 타이밍을 미리 사둬야 되는데 그 지금은 사실 때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한 3월 달까지는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융자 문제. 그래서 조금 더 빠질 때 그 주택을 사놓고 3월 달 안에까지 봄 지나면 또 이주세대 때문에 또 갑자기 막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세가도 비싸지고 또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올 3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예. 사시려면은 그 주택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12월 달 되고 1, 2월 달 되면 쑥 빠지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사고 내 거 팔 거는 3월 달 지나서 팔고 이렇게 가셔야죠. 3월 달 지나서 매도를 전세 끼고 하고. 사뒀다가. 예. 예.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되겠죠. 임차인이 내가 이주할 때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을 들어가셔야 되겠, 사셔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그래서 하시면 이 그래도 지역 조금 전망은 이득은 볼 거예요. 괜찮은가요? 주택에 대한 전망은요. 여기는 가격이 오르고 빠지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그냥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냥. 네. 예, 아파트 사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이 교육하고 가격 대비 거주 뭐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게 좀 잘 돼 있죠. 강북치고는 바로 네. 이제 길을 따라서 바로 저 강남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네. 목동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아침에 러시아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여기에서 바로 빠지면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거예요, 교통상.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시프트가 그 앞쪽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좀 거주하기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어떤 큰 기대보다는 아이에 대한 교육과 가격과 여러 가지가 잘 지금 어우러져 있는 곳이니까 뭐 이게 갑자기 막 튀겨가지고 막 갑자기 3억 가고 막 이럴 일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그냥 인플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같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져더라도 막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매도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적어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결정을 좀 보류해보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예.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혼자 결정하고 실행한 다음에 전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후가 됐을 때 뭔가 결정을 하기 직전에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제 30평대 네. 주택은 요 사이에 사야 되고 네. 이제 본인이 파는 거는 3월 달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실거주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네네. 걱정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저 대표님 팬입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진행하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분당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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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동 267번지 네. 32평 네. 빌라예요. 이거 분양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죽전에 있는 동성아파트 2차. 네. 네. 그거는 13년 정도 보유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 2호번 기회에 좀 팔아야 될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많이 질문해도 될까요? 저희가 시간이 저기- 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질문 한번 다 주세요. 네. 미래 신도시에 네. 그 뉴스테이 분양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분양받으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님, 저는 대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바로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부동산이 네. 2개 있으신 거예요, 그죠? 네. 야탑동 빌라하고 동성 아파트하고 이거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분히 더 체크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네. 그 동성 아파트는 그 사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네,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아, 야탑동 빌라는요? 그거는 분양받았어요. 95년도에.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여기 95년도 분양받은 거에서. 빌라에서? 네네. 지금 야탑동이 워낙에 주택이 막 그렇게 자그마한 것들도 있고 그런 집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네네. 빌라도 아마 딱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빌라도. 네. 그래서 파신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제 매도가 되시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다. 주변에 아파트 뒤쪽으로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네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지금 프리미엄 가격도 꽤 올랐을 거예요. 예전에 샀던 것보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동성 아파트를 2003년도에 사시면서 이게 사실은 세테크가 되셔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동성 아파트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죠? 네, 그거 1억 5천에 샀어요. 지금 매가 얼마 합니까? 지금 현재는 3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빌라는요? 빌라는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올랐어요? 아니, 아, 지금 샀어요? 현재 시세가 한 5억 정도 가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살 때는요? 살 때는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얼마 줬죠? 한 1억 정도에 그렇죠. 분양받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둘 다 뭐 지금 사실은 이거 어떤 분들한테 가면 뭐 임대사업자를 내고 세금 혜택을 받아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할 텐데 잘못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이용하시게 되면 양도세를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남편분한테 명의가 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야탑동은 남편 명의로 돼 있고요. 네네. 동성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네네. 그 둘 중에 하나를 부부 네. 증여가 이제 6억까지 되거든요. 6억까지. 그래서 지금 세테크를 좀 하시려면요. 둘 네. 중에 하나 오래 가져갈 물건을 뭐 족전도 괜찮고 뭐 둘 다 저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부부 증여를 해서 원가를 올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부 증여한 그 주택 말고 그 나머지 주택이 매도되기 직전에 가격을 올려서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야탑동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원가 자체가 이미 이제 5억짜리이기 때문에 네. 얘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양도세를 낼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네. 얘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죽전을. 네. 그러니까 비과세를 네. 받고 대신에 5년간은 매도 안 하셔야 되니까 이제 네네. 4년짜리로 갈 네.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네. 중에 하나 조금 더 오래 가져갈 물건을 가지고 세테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안 그러면 세금으로 네. 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네. 만만치 않게 올랐으니까 네. 1억 5천짜리를 살리고 5억짜리를 세테크 한번 받으실 거면 거꾸로 하시면 네. 돼요. 거꾸로. 그렇게 아, 네. 하셔가지고 뭔가 가져갈 거. 동성이 그렇게 뭐 주택이 뭐 위치도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네. 본인들이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팔고 이거 하나 정도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네. 둘 다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
그 오리역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뭐 죽전 쪽에 있는 물건도 다 괜찮고 여러 가지로 지금 둘 다 괜찮은데 네. 빌라가 세테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전동을 뭐 지금 그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네. 매도를 좀 하시고 그 야탑동을 갖고 가는 걸로 해도 괜찮고 반대로 가도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본인들이 지금 야탑동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군데 다 2년 정도는 거주를 하셨나요? 네, 네. 네네, 2년 거주하셔야 주택임대 사업자 네. 냈을 때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했던 네.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둘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가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나이가 혹시 좀 어떻게 되셨죠? 나이가? 아, 네. 네, 60세. 아, 그러면은 퇴직도 하시고 네.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럼 네, 실거주, 네. 동성 아파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야탑을 하게 되면 실거주하는 주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5억 정도 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주택이 너무 오래됐으면, 그러니까 2006, 7년도 이상 되는 것들로 하거나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달 전에 가격대가 조금 빠지면 봄쯤에 실구입할 아파트를 하나를 매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야탑동을 파셔야지 자금 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죽전은 뭐 놔둬도 가격대가 뭐 그렇게 막 빠지거나 이럴 일 없으니까 그렇게 네. 해서 세테크 하면서 실구입 주택을 하나 사시고 아까 말씀하신 위례 뉴스테이트는 왜 들어가려고 그러신 거죠? 그냥 월세 받으려고? 좀 새 집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게 그렇지. 임대 개념이라 그래서 네네, 임대 개념이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임대로 들어가셨다가 그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금을 좀 핸들링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뭐 전세로 들어가는 개념이야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들어가도. 예. 네. 들어가셔도 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세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신 거죠? 거기에? 거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네네. 4억 5천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사장님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놔야 되는데 돈을. 네, 만약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 정도를 이용을 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4억 5천 주고서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서 자금 회전을 따르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5천만 원 나온 거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네.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을 또 하시고 나머지 돈 가지고 뭐 실제로 연금 같은 게 이제 공무원이셨다던가 이랬을 때는 뭐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월세 받으실 걸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잘 초이스하시면 좋은 거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네. 돼요. 네, 네. 시청자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신하선 고맙습니다.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꼭 마음에 아로새기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전화 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 세테크를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요. 듣기가.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니까 네. 오시면 그날 제가 이제 그때 방송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풀어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전화 주셨던 분 꼭 저희가 코너 말미에 이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그 도곡동에 산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오래돼서 네.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집을 할 때쯤 돼서 지금 파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더 진행된 다음에 파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완료됐을 때 파는 게 나은지 그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자, 이제 이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재건축이 이제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갖고 계신 지가 좀 이제 오래되셨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세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처분 직전까지 가셔도 되고 관리처분까지 가셔도 되고 아파트 한 채 더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이가 연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져요, 결론이.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뭐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치고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가격 반영이 다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가. 9억 5천에서 뭐 10억 정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분 같은 경우도 그러고 저층 아파트라 지금 세대수로는 현재 여기가 뭐 기존에 있는 세대보다 한 400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200여 세대 이상이 늘어난다 그래요, 지금. 네. 이제 그랬을 때 뭐 건축비라던가 이제 분양이라던가 뭐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뭐 전철이 좀 멀어서 그렇지 이제 훌륭하거든요. 이제 강남 세브란스하고 이 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지금 그 사실상 3월 달부터 바뀌는 법 중에 기부 체납했던 도로 같은 걸 갖고 올 수 있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동안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지지고 볶고 막 하느라고 막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당장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좀 더 타신 다음에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계속. 아, 예. 그럼 완료하기 전에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프리미엄까지 한 13, 4억을 예상하는데 네. 바람을 잘못 타서 15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팔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고 다시 사도 13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네. 그럼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 봐서 그때 파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예, 예. 그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 전세가가 지금 낮아서 사실은 이제 좀 오래된 주택이라 네. 다른 개발지보다는 전세가가 그래도 높은 거예요. 뭐 네. 개포지구 같은 거 1억 5천, 2억 막 이러잖아요. 당장 부셔질 지역이고 네. 조금 하니까. 근데 그래도 전세가가 좀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만큼은 가지고 가고 네. 아파트를 받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예, 받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가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계속 좀 예. 들고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는 34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고 싶은데 매매가 2억 8,500만 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매매가 2억 8,500만 원 투룸 다세대 주택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시장이 이제 그 2억 5, 6천 시장이 이제는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3억대 시장이고 음. 잠실이 그 정도 하면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투룸이 전용이 몇 평이냐. 그렇죠. 그 지분은 또 얼마나 갖고 있고 잠실동인데 잠실동 어디에 전철역 라인에 있느냐 아니면 9호선 라인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네. 전체적인 가격대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이 한 13, 14평 되면 전세가 뭐 2억 한 3천 정도 이상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네. 투자 금액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지금 지어진 건지 아니면 또 보통 요즘 이렇게 나중에 한 7, 8개월 있다가 잔금 치는 것들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면 전세가 또 오르거든요. 내년 되면요, 이주 세대가 막 생기기 때문에 또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네. 중요한 건 다시 재입주를 하더라도 구멍이 나지 않는 곳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송파구예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라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분의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만으로 부족한 분들 계시죠? 신화선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저희가 오늘 만났던 그 시청자분도 꼭 이 안내를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2월 18일 금요일과 22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RN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매물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추천 포인트, 이 키워드 먼저 들어볼게요. 김원준 팀장이 준비했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실거주하실 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물론 투자 목적이신 분들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매물 준비했는데요. 자, 양천구에 있는 목동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죠. 9호선 급행역이 지나는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2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면서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실거주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요. 투자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실거주하실 분들께도 조망권과 일조권 모든 게 확보가 된 완벽한 그런 실거주하시기 완벽한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동에 위치한 매물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 이어서 손은경 이사가 두 가지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두 가지 매물은 키포인트가 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와 전철망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새롭게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죠. 특히 이 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은 도로와 전철망을 따라서 흐르는데요. 그래서 서초구 방배동과 이천의 부바릅인데요. 자,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새로 터널이 뚫리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천시 부바릅은 꾸준한 높은 수익률, 우리가 투자했을 때 나오는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수입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만큼 기대되는 곳, 바로서 이천시 부바릅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덧붙여서 바로 이겁니다. 새롭게 뚫리는 도로, 바로 장제터널 공사 지난 10월 말에 착공이 됐죠. 그래서 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그다음에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건데요. 바로 이 서초구의 중심인 방배동과 서초동이 서로 연결이 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많은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 장제터널이 착공이 됨으로써 2019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훨씬 기대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재건축 강남의
개포지구나 아니면은 서초의 반포지구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서초구 방배동에도 바로 재건축 예정 구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자, 12개 정도의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약 3구역, 5구역, 6구역 등 약 3개 구역이 있는데요. 이미 올해 말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엔 많은 또 이주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 투자할 때 또는 우리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실소유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소유자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거주하기 좋은 곳이냐. 바로 살고 싶은 명당, 바로 방배동이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현장에 한번 딱 가셔가지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곳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 주변에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집을 살 때 보는 그런 첫 번째 키워드는 이곳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냐, 향후에 내 자손들까지도 영향이 줄 수 있냐를 보는데요. 바로 방배동이 배산 임수형, 우면산을 뒤로 하고 앞에는 반포철이 흐르는 곳, 그래서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층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꾸준한 수요층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향후에 땅값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방배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산임수 참 오랜만에 들어봐요. 학창 시절에 들어보고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입지적인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방배동 바로 서초구의 또 가운데 핵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철로 가자 그러면은 도보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7호선 내방역이죠.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 도로 서초대로 남부순환로 사당로.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사당동과 그다음에 반포 그리고 서초까지 수정까지 이동하시 굉장히 좋고요. 다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제 터널 이제 공사 중이고 2019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사당로와 서초대로 그다음에 테러널을 바로 연결한다. 그러면 내방역과 서초역, 강남역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도로망으로도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다음에 법조타운, 대법원, 대검찰청이 있는 법조타운이 가까이 있고요. 반포 세무서도 바로 내방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죠. 반포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반포천, 그리고 서리풀공원이 도보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축된 방배 문화센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고요. 자, 교육 여건, 설해초등학교나 방배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문여고 들어도 유명한 그러한 서초구에서 명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매물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바로 서초구의 동서를 가로막고 있었던 곳이죠. 바로 서리풀공원의 이제 터널이 이제 10월 말에 착공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방배동과 서초동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것인데요. 2019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반포동과 아니면 남부순환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던 그런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 터널 이용해서 가겠죠. 그러면 강남역으로 접근하는데 약 차량으로 10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해당 장제 터널 그 위에는 이제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시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이것을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바로 마이스 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울리는 문화복합단지로 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바로 핵심 지역으로서 방배동이 이제 향후에 그러한 개발 호재에 큰 영향을 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동에는 또 숨어 있는 재건축이 있습니다. 12개의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2월이면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이주할 세대만 약 2,000세대가 넘는데요. 여기도 관리처분 인가를 한창 준비 중이고 빠르면 내년에 이주가 쏟아진다 그러면 주변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이제 건축 심의를 받았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반포동에서 나오는 방배동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 멀리 못 갑니다. 바로 인근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배동에서 가까운 전철역 사당역하고 그다음에 이수역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당역과 이수역, 특히 사당역 인구에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죠. 사당 IC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배동에서 서울의 서부권, 그래서 금천구 시흥과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그러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서부권과 동부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역 주변을 가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건물과 업무용 빌딩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자 그리고 방배동에는 또 성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구에는 개포동에 구룡마을이 있듯이 성지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방배동에 굉장히 노후된 주거지입니다. 판자촌과 그다음에 석재상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공영개발, 그래서 아파트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주거 지역이 또 새롭게 아파트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물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4월 준공이죠. 6층 중 3층의 본 매물은 3층인데요. 본 매물이 두 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지형 다세대라고요. 단지당 다세대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뭐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특히 1층에는 보안 시스템 강화를 해서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고, 특히 이제 내부에는 천연 시스템 에어컨, 뭐 전기 쿡탑, 그다음에 각 방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덴싱 보일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세대 LED 등에 특히 본 매물의 입지는 3면이 도로 8m, 6m, 4m, 2면도 아닌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그다음에 내부 마감을 친환경 인증 확인된 친환경 마감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환경 중요시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매물이면서 그다음에 수요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은 3억 7,50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전세 약 3억 3,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4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월세 투자하실 때는 대출 감안하셨을 때 약 보증금 5천에 월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수익률로 순수익이 이자 감안했을 때 연 한 520만 원 정도 되고, 네, 수익률도 7% 이상 안정적이면서 향후에 개발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친환경 매물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요즘 대출 쪽 부분에 많이 좀 강화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자금 계획을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내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를 꼭 직접 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이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2,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00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에 같은 목동권 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액 이 같은 평수에 지금 현재 목동에 나온 매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2억 3천대에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건물이 이제 매물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목동권 내에서도 저렴하겠고요. 또한 한강권 내에 있는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해서 높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서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곳 9호선 급행역에서 걸어서 3분에서 4분 이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또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될 경우 마포에 있는 다양한 업무 단지까지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을 지나는 수많은 중요 업무 지구와 이제 월드컵 대교를 이용해서 강북에 있는 다양한 업무 단지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직주 근접성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곳 교육적인 열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을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만족해야 할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들 아실 만한 그 지구 단위 계획 사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 상승 이제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정리해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황금 노선인 네. 9호선 급행역인 염창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단계, 4단계 연장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앞으로의 이제 이곳의 인근을 살펴보게 된다면 역에서 이곳 매물지까지 오는 길에 현재 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동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뒤쪽에는 용왕산 근린공원 같이 대형 이제 숲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앞쪽에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손은경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산 임수에 정말 풍수가 좋은 그러한 구조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입을 맞추셨나요? 배산임수 두 분 다 응용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볼 텐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들 잘 아실 만한 마곡지구 개발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약 366만 평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LG의 미래를 건 LG 사이언스파크 첨단융 복합 개발센터를 비롯해서 이랜드와 그런 다양한 대형 그런 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이제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옆쪽에 위치한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또 거기다가 아직 인프라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학군까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는 임직원이라면 이곳 목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9호선 연장 공사, 현재 3단계 공사 공정률이 약 6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 계속 9호선은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강남에 있는 다양한 업무 단지들을 지나는 그런 초대형 개발이면서 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 이제 9호선 급행을 타고 여의도까지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강남권까지는 2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교통적인 여건 정말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드컵대교 이곳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북까지 차를 이용해서 중요 업무 단지까지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직주 근접성, 자, 이것만큼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모자랄 만큼 자, 정말 좋은 교통 여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도심에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 또한 풍부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죠.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건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이 건물 역시 상당히 조금 특이하게 지어지겠는데요. 네. 일단 3개 대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원래는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이 가장 먼저 계약이 되었던 매물인데 사실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대출 규제가 있더라도 그 규제의 가이드라인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매물이 되기 때문에 대출 받기 쉽다라는 점도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3개 동으로 구성이 되면서 1층 전체 피로티 주차장이 들어가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남향에 위치해 있고 조망권과 일조권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에 막힌 공간이 하나도 없이 뻥 뚫어져 있는 그런 남향인 만큼 실거주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는 좀 꼼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부합하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현장 방문하시고 해가 떠 있을 때 한번 오셔서 진짜 일조권이 좋은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2,200만 원 되겠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 실입주하실 경우에는 8천 정도로 입주가 가능하겠고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2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소액을 투자하셔서 나중에 높은 차익, 미래 가치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일단 역에 직접 역을 통해서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한번 와 보신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발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물에 직접 올라가셔서
진짜로 해가 잘 드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 세 번째 매물은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성남 여주선 부발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고요. 2015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4층 가운데 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4억 3,200만 원, 월세로는 약 508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출 가능 금액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그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자, 자식보다 나은 효자 물건을 찾으신다 그러면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실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그리고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건데요. 자, 현재 그 본 매물에 임대보증금과 그다음에 대출금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월세 뭐 이자 나가는 거 월세와 그다음에 이자 나가는 거 뭐 관리비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약 월 순수익이 약 447만 원, 약 450만 원 정도가 가능한데요. 이거를 수익률로 한 사람이 약 13% 정도를 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4억 정도의 돈을 예금을 한다면은 월 5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감안한다면 무려 8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고수익의 물건이고 특히 우리가 물건을 관리할 때는 이런 거죠. 임차인들이 많아지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잘못 지게 되면 여러 가지 수리나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바로 올해 준공이 됐고 또 굉장히 건물을 잘 짓는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임대 놓고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천시 하면은 굉장히 또 도로망이 잘 갖춰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뭐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곳에는 또 새로운 전철망과 그다음에 철도망 무려 3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도 성남에서 장원까지는 새로운 도로망도 뚫리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의 교통망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는 이천의 대표적인 기업 SK 하이닉스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의 공장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교통 여건과 학군, 편의 시설은 어떤지 입지 여건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에서 이천 시내까지 약 3km, 차량으로 10분이고요. 또 매물이 있는 곳은 바로 부발읍 읍내입니다. 그래서 부발읍 읍내이기 때문에 도보로 5분이면 부발 초등학교라든가 부발 읍사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한 10분 정도 걸어간다면 부발 중학교, 이천시 종합운동장, 농협 하나로마트,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 어린이집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근데 2016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전철, 성남 여주간 전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그래서 판교역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타면 40분대로 강남에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철도망들이 2개 더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반경 3km 이내에는 SK 하이닉스나 신세계 푸드, 오비맥주, 하이트 진로 이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자들의 임대 수요가 높은 입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에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개발 호재가 있다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덧붙이자면은 성남 여주 전철이죠. 그래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 곧 2010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바로 부발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 새롭게 연결되는 것, 부발과 충주 문경선, 그다음에 평택에서 안성, 부발, 서원주가 가는 철도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부발역이 3개의 전철과 철도망이 연결되는 그런 핵심 지역이죠. 경기 남부권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장원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부발 JC가 이제 생길 건데요. 이것도 2017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성남을 통해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SK 하이닉스 올 8월에 또 최태원 회장이 발표를 했죠. 46조 원의 투자 계획. 그래서 추가로 또
두 개 라인을 또 중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천이 바로 그 대상지고요. 자, 부발역에는 또 부발역이 생기기 때문에 부발 역세권 개발, 바로 그 투정 개발 진흥지구라고 합니다. 무려 약 30만 평 규모로서 부발역 주변을 상업과 업무 행정 중심의 도시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인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보긴 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 특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미 4월에 준공이 됐고 임대가 다 차 있고요. 거의 총 4층 건물이고 총 18세대의 원룸과 1.5룸, 투룸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그다음 1층에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안과 CCTV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전체 주차장 풀옵션입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 놓으실 때 아주 적합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11억 5천만 원인데요. 그 임대 보증금하고 대출금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월 수입이 약 547만 원 정도 드는데 이자와 월 100만 원하고 관리비 등을 제외했을 때 순수익이 약 447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로 환산한다면 약 13% 정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굉장히 수익이 높은 효자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서울에서 좀 멀게 느끼실다고 하겠지만 이제 전철과 그다음에 도로망이 새로 뚫리면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요. 자, 현장에 가셔서 물건 내 외부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임대에 놓기에 적합한 매물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으로만 보다 보니까 손은경 이사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으로 열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였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